네, 코아 2월 23일 월요일 코인 마켓워치 이준호 인사드립니다. 주말 동안 1억 원 선에서 잘 지켜오던 비트코인 가격이 오늘 오전 9,500만 원대로 떨어졌습니다. 달러로 하면 64,000달러 선까지 강력한 심리적 지지선으로 작용하고 있어서 이 지지선이 좀 잘 지켜지는지도 눈여겨봐야 하는 상황인데요. 주요 코인들의 급락 원인으로 미국과 이란의 전쟁 위기 고조로 인한 지정학적 리스크와 미 대법원의 상호 관세 위법 판결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글로벌 관세 추가 선언을 한 것이 지목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자세한 소식 두 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웹3 챌린지 플랫폼 쇼첼의 이은주 대표, 블록스트리트 최주은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코인 시장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코인 상승 기원 1일차 오늘부터 좀 하려고 하는데 혹시 두 분, 우리 코모어 시청자분들께 해주실 응원의 말씀 있으실까요? 대표님부터. 너무 뻔한 소리지만 네. 이렇게 어려운 시작일수록 월요일에서 금요일 오후 6시는 코마오를 시청하시면서 그쵸. 조금이라도 마음의 위로와 잠깐의 웃음이라도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 말씀밖에 전해드릴 게 없을 것 같네요. 저희가 객관적인 사실과 함께 웃음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드리겠고요. 그리고 주은 기자. 네. 네,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응원의 말씀? 6시 네코인. 네, 우리 코벤저스 항상 봐주시는 우리 웰커밍 6시 여러분들. 네코인. 네. 네, 지금 떨리시나요? 벌벌벌 떨리지 마시고. 네. 위기는 뭐라 그랬죠? 기회다. 그리고 지금 저점 떨어지면 네. 매수해야 된다. 지금 시간 지나가면은 또 이때가 또 다른 기회였다. 네. 살 걸 이런 때가 또 반드시 오니까 지금 너무 떨지 마시고 침착하게 또 느긋하게 대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코인아 힘내라, 코인아 가자!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응원의 말씀과 함께 저희가 2월 23일 월요일 오늘의 암호화폐 시장 전체적인 흐름을 뉴스메타의 키보드 차트를 통해서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시장 전체 흐름을 보여주는 키보드 토탈 라인 차트 확인합니다. 네, 단기 추세선인 주황색 RSI 라인. 그래도 중간까지 올라왔는데 저희의 응원이 무색하게도 장기 추세선인 시그널 라인은 계속해서 하락 중에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혼조 시그널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은 비트코인의 시가총액 점유율을 뜻하는 비트코인 도미넌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58.18%, 금요일 58.39%보다 비슷하죠. 네, 비트코인의 점유율이 여전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USDT의 시가총액 점유율을 뜻하는 테더 도미넌스 8.11%입니다. 금요일 7.91%였는데 상승했죠. 너무 지금 높은 상태라서 암호화폐가 특히 비트코인이 6만 달러 선까지 좀 밀릴 수도 있어 보이는데 일단 시장 자금이 안전자산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중장기적 관점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점수를 주는 키포인트 스코어 현재 마이너스 4.83%입니다. 금요일 방송할 때만 해도 13%대였는데 하락했죠. 중장기적으로 횡보할 것이고요. 반면 단기적 관점의 라이브 키포인트 스코어는 마이너스 0.97%, 지난 방송 때와 비슷합니다. 단기적 관점으로도 횡보할 것이다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뉴스메타의 키보드 차트를 통해 암호화폐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 살펴봤습니다. 차트 내용은 매매 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고 투자는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실시간 채팅에 참여 중이신 우리 웰커미 여러분 환영합니다.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힘내라 힘내라 이렇게 지금 같이 응원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오히려 더더 살아 뭐 이런 말씀도 남겨주시고 계신데 그럼 본격적으로 주요 코인 소식 알아보면서 우리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헤드라인, 네, 시장은 여전히 극단적 공포. 이 암호화폐 시장의 공포 심리가 찾아온 지도 꽤 됐는데 이를 해소해 줄 만한 재료가 딱히 보이지 않아서 더 공포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거시적인 측면에서 불안정한 이슈가 많기 때문에 더 지금 공포 심리가 가중되는 게 아닐까 싶은데 하지만 대표님, 암호화폐 시장 자체는 오히려 지지부진하던
클래리티 법안이 좀 가닥이 잡히고 있다 이런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시장에서 가장 기다리고 있었던 호재가 지금 뭐 90%의 확률로 네. 결국에는 잘 통과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것과는 반대로 비트코인의 가격은 주말 사이 추가적인 반등보다는 또 재차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는 한데요. 네. 이게 최종적인 호재가 정말 세상을 깜짝 놀래기 전에 주는 마지막 기회가 될지 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단 클래리티 법과 관련해서 저희가 방송 때 정말 많이 다뤘었죠. 지난 10여 년 동안 이 암호화폐 시장은 기술 혁신만큼 아주 치열한 규제 논쟁 속에서 지속적인 다툼이 있었었는데 네. 지금 어느 정도까지 코인 시장을 합법화해야 되는지 그 경계를 이제 법안으로 처리하는 게 바로 클래리티 법안입니다. 말 그렇죠. 그대로 명확성을 판단하겠다라는 건데 원래 이게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 재무장관 같은 경우도 올 봄 안에는 무조건 처리를 해라. 그래서 업계 그리고 기존 정치권에서 너네끼리 좀 최종적으로 어떻게 할지 숙제를 가지고 와라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네. 그게 3월 안으로 일단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민주당에서 처음에 이제 상원 의원 쪽에서는 잘 통과가 됐지만 그 뒤로는 업계랑 정치계가 좀 다시 한번 조금 서로 불협화음이 나면서 이 부분이 살짝 틀어졌었고 그로 그렇죠. 인해서 추가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것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있었는데 다행히도 주말 사이에 업계 인사들의 여러 가지 발언들이 좀 쏟아지면서 클래리티 법안이 정말 문턱을 넘길 그 코앞까지 왔다라는 평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거래소, 이 코인베이스의 CEO인 브라이언 암스트롱 같은 경우도 4월 말까지 통과 확률이 90%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네. 이 스테이블 코인 보상 쟁점을 아직까지 어떻게 조율할 건지 그 절충안이 공개되진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어느 정도 서로가 원하는 합의선에 도달한 것 같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 백악관 비공개 3차 회의가 지난주에 진행이 되면서 최종적으로 어떤 절충안이 공개가 될지 시장에서 아주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좀 기대 심리를 가지고 가는 듯 이 폴리마켓 같은 경우도 지금 추가적인 기대감이 계속해서 올라는 가고 있습니다. 연초 대비해서도 높은 기대감이 유지가 되고 있지만 이 공포 심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여전히 극단적인 공포 구간에 놓여지면서 호재를 앞두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투자 심리가 크게 개선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또 주말 사이에 있었던 이 덴버에서 열리는 이드 덴버 2026에서도 현재 이 대통령 직속의 디지털 자산 자문위원회 네. 전무이사가 직접 곧 통과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내달 1일까지 합의가 될 수 있다라는 이 구체적인 발언이 나오면서 일단 다음 주까지 무언가가 진행이 되겠구나 하는 기대감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기대감이 커진 상황에서 다음 주에 진짜 이게 만약 확정이 된다면 그래도 이 가뭄 같았던 암호화폐 시장에 좀 수급이 돌 수도 있겠네요. 최준 기자, 네네네. 오늘 지금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것과 관련된 기사가 있다면서요? 직접 작성하신? 네. 네. 그 제가 지난 20일에 작성한 기사인데요. 그 리플의 우리 빵형이라고 불리는 빵형. 리플의 창업자, 창업자. 네, 브래드 갈링하우스 우리 빵형께서도 이제 클래리티 이 법안, 이 클래리티 법안이 무엇인가라고 또 궁금해하실 수 있을 수도 있는데 네. 한국어로 이제 직역하자면 디지털 자산, 즉 코인 시장 구조 법안, 즉 디지털 자산 시장 구조 법안이 이 클래리티 법안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 지금 이 법안을 가지고 통과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여러 가지 지금 의견이 분분하고 있는데 이 리플을 만드신 우리 빵형 브래드 갈링하우스도 역시 이 법안이 4월 네. 전까지는 4월쯤까지는 이 법안이 결국 통과될 것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월을 기점으로 해서 과연 이 법안이 정말 통과가 돼서 우리 가상자산 시장에 코인 시장에 그래도 이렇게 이제는 좀 가나 이런 이제 그 기대감. 따뜻한 네. 봄바람을 불러줄지 또 이제 시간을 두고 아직 시간 남았으니 지켜봐야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 클래리티 법안 이 과연 통과되고 나서 이 통과되었으니 이제 코인이 이제 올라가겠지라고 또 무작정 그렇게 또 보시는 것은 또 정말 아닙니다. 아니고 그래서 미리미리 우리는 이 법안이 아직 통과가 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어디서 저점을 잡고 우리가 또 미리 대응을 해야 될지 잠시 후 차트적으로 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진짜 저희 이 클래리티 법안 두 분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코인이 지금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혹시?
혹시 대표님부터. 네, 일단 뭐 시장이 당연히 단기적인 호재로 받아들이면서 그동안 워낙 눌려 있었던 가격이 반등을 해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사실 이 클래리티 법만으로도 가져도 좋겠지만 사실 늘 우리 시장은 매크로 시장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만큼 그쵸. 일단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그 매크로적인 이슈들을 먼저 풀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혹시 주은 기자도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법안이 이제 4월 달쯤에 이제 통과될 쯤에는 네. 이미 이 코인 시장은 좀 저점을 어느 정도 좀 지나가고 나서 아. 이미 차트적으로 좀 선반영이 되어 있을 것이라고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미리미리 좀 그렇죠. 가져가야 된다. 그래서 훈둥이가 항상 미리미리 미리미리.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차트 분석이 조금 더 기대가 네. 됩니다. 차트 분석 잠시 후에 만나보겠고요. 이어서 이은주 대표와 좀 거시적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가 위헌 판결이 났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법안을 근거로 추가 관세를 붙였습니다. 이 이야기 좀 해주시죠. 네, 일단 거시경제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봐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네. 사실 클래리티 법안 통과되는 건 매크로 환경이 뒷받쳐졌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오를 만한 힘이 있을 때 호재가 나와줘야 위로 가는 것이지 그쵸. 우리만 잘난다고 절대 잘 살 수 없는 시장이다. 타이밍이 중요하네요. 맞습니다. 네, 지금 시장을 보면은 지난주에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결국에는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대응 조치를 받게 됐습니다. 네. 다만 중요한 건 거의 뭐 5가지 정도의 추가적인 방안이 있다라고 하죠. 너네가 우리를 막아도 우리는 또 관세를 매길 만한 근거가 있다. 플랜 B가 있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쵸. 지금 베센트 장관 같은 경우도 우리가 올해 예상했던 이 관세 수입은 그대로 유지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만큼 사실상 대법원의 판결과는 무관하게 트럼프 정부의 이 관세 이슈는 계속해서 시장의 리스크로 남을 수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만약 관세가 여기서 오히려 추가적으로 인상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이게 기준금리 인하 시기와도 맞물리는 만큼 시장에서는 결국에는 부정적인 이슈로도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수입 물가가 올라가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계속해서 커지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인플레이션 추가 상승과 함께 기준금리 인하 시기가 늦춰지면서 증시라던가 코인 쪽, 특히 위험 자산의 수급 요인이 또 메말라가면서 변동성이 아래쪽으로 확대될 만한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인플레이션이 관세 영향 막 크게 안 받고 있다라고 했는데 조금 더 지금 올린 상황 그쵸. 때문에 또 이게 PC가 지난주에 네. 또 이게 또 집중이 될 수도 있겠네요. 인플레이션 맞습니다. 자체가. 지금 인플레이션이 또 살짝 튀게끔 지난주에 나와 나왔죠. 버리는 바람에 네. 이 상태로면은 지금 또 기준금리 인하가 아무리 우리 설거지 형님께서 오신다고 해도 워시, 워시 형님이 케빈 워시. 오신다고 해도 이게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좀 추측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일단 단기적으로는 달러 인덱스라던가 에너지 가격 그리고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의 추세를 같이 체크하시면서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여러 가지 리스크 요인들이 계속해서 있겠습니다만 글로벌 무역 긴장이 확대되면서 트럼프 대통령께서 앞으로 어떤 관세안을 추가적으로 발표할지 뭐 무조건 하겠다라는 뭐 취지는 변하지 않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 그쵸. 기존보다 오히려 더 강력한 정책이 나오지는 않을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체크를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두려운 부분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그런데 또 이 거시적인 이슈 중에서 이란과 미국 지금 사이가 많이 안 좋잖아요. 네. 어떤 상황이죠? 정말 지금 격전의 상황이 정말 코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분위기에서 지금 클래리티 법이 통과가 된다 한들 당연히 단기적인 어. 상승의 요소론 작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이 글로벌 유동성이 전부 다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을 때는 사람들이 돈을 못 써요. 지금 그리고- 이란과 트럼프가 전쟁을 한 해 만에 하고 있는데 난 비트코인 사야지. 할 수 못하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국제 유가로 가거나 맞습니다. 아니면 금 쪽으로 가거나. 맞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안전자산으로 쏠릴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네. 우리가 좋은 재료를 갖고 있을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시장이 기본빵은 깔아줘야 우리가 그 위에서 가지고 있는 게 더 빛이 날 수가 있다라는 그러니까요. 조건을 꼭 여러분들께서도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로 또 말씀드릴 이슈가 바로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 이슈인데 오는 26일에 제네바에서 핵 협상 재개가 이어집니다. 오만이 중재국으로 나서게 되고요.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우라늄 농축 제로를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 이란 쪽에서는 우리가 주권적으로 하겠다. 너는 신경 쓰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과연 합의가
최종적으로 나오게 될지 그 결과는 아직까지도 깜깜이 아주 불확실성이 큰 상황인데 3월까지 끌고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또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진짜 항공모함을 중동 쪽에 배치를 아예 하면서 좀 군사적인 움직임까지도 같이 발발될 수 있다라는 위험성이 커지면서 네. 어쨌든 긴장감이 커지고 있어서 코인 시장에는 계속해서 불확실성이 불안 요소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핵 협상이 만약에 지속이 되지 않게 된다면 네. 중동 안에서의 유가 변동성이 또 커질 수가 있겠고요. 지난 베네수엘라 때와는 다르게 이란 쪽은 정말로 국제 유가에서는 아주 중요한 요충지 중 하나로 꼽히는 만큼 네. 실제로 유가가 지금 계속해서 오르고 있잖아요. 10%대 상승을 보였는데 유가가 오르면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이 오르게 되고 인플레이션이 오르면 결국 금리 기준금리를 인하도 내릴 수가 없습니다. 물러가죠. 맞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사람들은 뭐 비트코인이라던가 디지털 자산 선호 현상이 더욱더 떨어질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일단 금리 전망에 대한 좀 관점과 함께 네. 미국과 이란의 이 핵 협상 소식을 계속해서 지켜봐야 됩니다. 만약 진전 시나리오가 나와주게 된다면 유가가 안정세로 돌아서면서 비트코인이나 뭐 주식 쪽에 대한 위험 자산의 안도 랠리가 나올 수가 있겠고요. 네. 만약 협상에 결렬된다라고 했을 때 이미 10% 이상 상승했던 유가는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올 수가 있겠고요. 오히려 위험 자산이 압박을 받을 수 있는 상황까지 도달할 수가 있겠죠. 우리 시장이 좋으려면 유동성이 많아져야 돼서 금리 인하가 필요한 시점인데 인플레이션 압박하는 요인이 벌써 2개나 생겼네요. 그렇습니다. 과인세, 유가. 저희 이 시장을 도와주지 못하는 일들이 거시경제 속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외에 좀 이번 주 주목해야 되는 일정들도 있다면서요? 네, 이 두 가지 이슈를 포함해서 다시 한번 그래서 이번 주는 뭐가 중요할지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네. 일단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정책 리스크가 결국에는 이 모든 자산들의 펀더먼털 장세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일단 단기적으로는 뭐 코인 쪽에서는 이런 실적 발표라는 게 없기 때문에 주식 시장의 실적에 주목을 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이번 주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 그쵸. 이 AI 거품론이 지금 작년부터 해서 계속해서 재점화가 되고 있는데 네. 한 번도 뭐 실적이 사실 우리를 실망시킨 적은 없습니다. 없죠. 다만 이미 눈높이가 너무 위에 올라가 있고 네. 밸류 자체가 너무 과대평가가 돼 있다 보니까 기대치가 너무 높아요. 네, 웬만한 좋은 실적을 가지고는 시장의 좀 기대치를 충족시키기에는 분명히 어려울 수 있다. 네. 그래서 이번에도 엔비디아가 긍정적인 실적을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네. 그 눈높이를 결국에는 맞추지 못한 채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관점들도 있습니다. 네. 뒤에서도 또 다시 한번 언급드리긴 하겠지만 다만 AI 주식들의 주가가 빠지게 되면은 단기적으로 코인 시장도 함께 부정적인 가격 하락에 대한 영향을 받아갈 수는 있지만 결론적으로 그들의 수급을 우리가 가져오게 된다면 또 코인 시장에는 좋은 하나의 유동성 장세가 되어 줄 수도 있겠고요. 네. 그리고 거시 이슈로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란 리스크로 인해서 유가가 급등하는지 그렇게 됐을 때 추가적인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도 계속해서 가져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또 여기에 지난주에 발표됐었던 PC의 물가지표 외에도 이번 주에 PPI 그리고 금리 전망까지 나오게 되기 때문에 이번 한 주 동안 기업들의 실적이라던가 주요 매크로 이슈들 그리고 경제 지표까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AI의 수익성이 이길지 인플레이션이 이길지 방향성을 탐색하는 구간이 이번 주가 될 것으로 보여져서 네. 일단 비트코인이 이번 주에 추가적인 급등과 급락보다는 다시 한번 눈치 보면서 숨고르기 장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분석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게 확실히 이번 주 관전 포인트가 AI 수익성, 생산성 대 인플레이션의 끈적임인데 케빈 워시가 우리 설거지 형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런 인플레이션이 높은 거 어차피 AI의 생산력이 높아지면 해소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엔비디아 우리가 좀 더 실적을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훈 기자. 네. 이 비트코인이 주말에 진짜 1억 원대 잘 지켜주다가 네네네. 오늘 오전 기점으로 9,500만 원대까지 밀렸습니다. 비트코인 온체인 데이터 상에서 눈여겨봐야 될 지표 뭐가 있을까요? 네, 온체인 데이터에서 이번 주 좀 눈여겨봐야 될 관전 포인트 딱 2개가 있어요. 네. 첫 번째는 우리 같은 개미들 개미. 혹은 새롭게 들어온 신규 및 단기 투자자들은 네. 여전히 손실을 막대하게보고 또 떠나고 있는데 네. 고래들, 고인물, 고래들은 점점점 이 숏 포지션을
줄여가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오. 온체인 데이터에 정확히 나와 있는데 네. 첫 번째 지금 나와 있는 이 화면이 새롭게 들어오거나 혹은 단기적으로 비트코인을 홀딩 보유하고 있는 그 투자자들이 지금 실현손익 중 손실이 증가하고 있다는 그래프를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새롭게 들어오거나 단기적으로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이런 투자자들, 즉 네. 개미 물량들은 소규모 물량들은 손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또 떠나고 있는 와중에 여기 이렇게 고래 투자자들, 돈이 많은 묵직한, 사람들. 네, 돈이 많거나 네. 기관이거나 이 비트코인을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던 이런 투자자들은 역시 숏 포지션, 즉 이들도 선물 거래라는 것을 하기 때문에 네. 때에 따라서 롱을 했다가 숏했다가 하는데 이 숏 포지션 비중이 줄어들고 있대요. 이 말은 뭐냐? 숏은 곧 뭐예요? 아, 코인 떨어질 것 같아. 여기에 이제 돈을 거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지금 그래프로 지금 보여드리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폭풍 전야란 말이 있어요. 지금 점점점 고요한 속에서 아, 언제 상승할지 모르는. 상승할지 아니면 떨어질지 네. 요 이제 그 기로에 지금 이 시장이 서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네. 전 방송에서도 제가 지금 기간 조정 중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그래서 네. 지금 그래 코인 올라갈 수 있고 내려갈 수 있어. 자, 그런데 과연 어떤 곳에 우리는 좀 더 비중을 두고 우리가 미리미리 시험 준비를 하듯이 네. 미리 준비를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지 이제 차트적으로 보여드릴 건데요. 네. 지금 고래 투자자들은 숏 포지션을 줄이고 있다고 합니다. 숏 자, 포지션 줄이고 있다. 네, 일단 이 말- 온체인 데이터 상에서. 그렇죠. 온체인 데이터 상에서는 일단 숏 네. 포지션을 줄이고 있다. 이 말은 뭐예요? 아, 떨어질 것 같아 라고 하는 거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죠. 네. 자, 그럼 이제 비트코인 월봉 차트부터 보여드릴게요. 월봉이요? 네, 월봉. 제가 항상 가끔씩 이렇게 시장이 어려울 때는 우리가 차트를 좀 거국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네. 비트코인 월봉 차트상 제가 바라보고 있는 라인이 있었어요. 이것도 오랜만에 좀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지금 이 옛날에 코인 한번 딱 불장 왔을 때 이 기점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 라인을 그리고 지금 이렇게 거의 하락장 크립토 윈터를 벗어났고 지금 이 하락장 한창일 때 이 동일한 폭으로 이렇게 제가 라인 이렇게 두 개를 그린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여기서 또 제가 월봉 차트에서 이렇게 파동 5파동을 제가 그리는데 어떻게 그렸냐?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이렇게 제가 5파동을 그린다. 훈기자, 훈둥이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지금 이 구간 여전히 지금 공포스러운 이 구간이 지금 여기 4파 이렇게 4파의 지금 끝을 장식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언제 이 하락의 끝 4파가 마무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현재 시장 흐름상 위치는 여기에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한 번 남은 이 엘리어트 5파 상승 5파 중에 이 마지막 5파를 우리는 기대하고 대비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저점을 또 잡아드렸죠. 그렇죠. 비트코인 일봉 차트에서 여실히 보여지는데 지금 이 65,900달러와 62,870달러 요 박스, 제가 여기 박스 중에 여기 62,870달러 여기를 제가 저점으로 잡아드렸고 네. 여전히 지금 저점 깨지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 방송 때 설령 이 박스 때 들어오면은 여기 64.7K 정도 여기 중에서 다시 반등을 할 것이다라고 해서 지금 이 64K 정도 중반까지 왔다가 오늘 이렇게 다시 또 밑꼬리 말아올리고 올라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시장 우리가 지금 여기가 다시 이 봉이 이 저점을 또 조금 갱신하거나 조금 깨트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지금 앞으로 저는 어떻게 바라보냐면 일봉적으로 이 짜잘한 음봉이 나오더라도 짜잘한 음봉이 나와서 이 구간, 이 박스 어딘가에서 이제 다시 이 저점을 좀 갱신을 하지 않은 게 베스트 시나리오겠지만 네. 조금 갱신을 하더라도 다시금 이제 여기서 도전하는 여기를 기점으로 상승이 나가는 것이 메인 시나리오다. 왜? 이 구간이 월봉상 보여드린 4파 중에 네. 어딘가에서는 이 4파가 종결될 것이고 우리는 이 상승 5파를 기대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이것이 제가 바라보고 있는 메인 시나리오다. 그리고 앞서 온체인 데이터에서도 고래들은 네. 숏 포지션을 줄이고 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변수들을 중첩적으로 모아보면은 어떤 방향으로 우리는 미리미리 대응을 해야 될지를 거진 대충 감이 오실 겁니다. 네. 자, 그래서 테더 도미너스 살펴볼게요. 테더 도미너스 코인과 반대로 간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노란색 선, 빨간색 선을 가장 아름다운 장면은
여기를 좀 밑으로 빨리 노란색 빼서 아래로. 네. 빼서 좀 이번 달 마무리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현재 그래도 여기 이렇게 파란색 빨강색 선 여기 8%를 넘었으나 네. 이 구간 어딘가에서는 또 다시 우리는 이렇게 다시 또 내려오는 이 테더 도미넌스가 빠지고 코인 시장 반등 오는 요 시나리오를 우리는 미리미리 대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단기적으로 다시 비트코인 일본으로 가서 현재 지금 6만 5천 달러, 6만 5,740달러인데 더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6만 달러 이탈하면 어떻게 해요? 네. 이렇게 또 궁금하신 분들 걱정될 많을 수도 거예요. 있죠. 그래서 네. 제가 여기 또 미리 잡아드린 가격대가 있죠. 5만 6,297달러. 그래서 만약에 6만 달러를 이탈하게 된다면 이탈해서 여기 저점마저 또 이탈하게 된다면 네. 우리는 좀 더 기다렸다가 이 시장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56,297달러가 오면은 여기서는 또 집중해서 숙명적으로 우리는 도전을 했다. 도전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네. 물론 이 가격대 안 오고 또는 이 저점도 살짝 갱신했다가 다시 또 반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투자할 때는 우리가 손익비를 제가 따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물론 이 시장이 쭉 떨어질 수 있겠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어떤 구간, 이 구간 어딘가에서는 반등을 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네. 우리는 높은 확률로 돈을 걸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지 돈을 더 빨리 벌 수 있다는 것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박스 안에서 잘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 네. 좀 더 빠지더라도 이 저점 살짝 갱신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 박스, 이 여기 구간이 저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 아직까지도 기간 조정 이어지고 있으니까 지금은 현물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빠지면 빠질 때마다 모아 가신다라는 개념으로 지금 매우 자리가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비트코인 차트 분석까지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비트코인 이슈 계속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확인해 보시죠. 네, 비트코인. 이게 진짜 제일 궁금합니다. 상승하기 위한 조건은 은주 대표님. 이게 어떤 게 있을까요? 진짜 궁금하거든요. 상승하기 위한 조건? 상승하기 위한 조건이라고 제가 헤드라인을 달긴 했는데 네. 사실 남의 왕관을 가져다가 뺏어 쓰는 방법이 금, 은, 구리 이런 애들. 그렇죠. 그리고 플러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네. 내용은 사실 이 AI 기업들이기는 합니다. 최근에 너무 많이 쏠려 있었던 AI 기업들의 네. 기대치가 분명히 어느 순간에는 이게 똑 떨어지는 날이 올 것이다라는 이 경제 전문가들의 반응들이 최근에 심심치 않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AI 관련주들로 자금이 집중되면서 이 국내에서도 최근에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의 거래량이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네. 요즘 코스피 코스닥 하느라 너무 바쁘지. 사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그들의 기대치가 어느 순간에는 사실 조금 국장은 다르긴 합니다. 아직까지도 하이닉스가 뭐 저평가다 이런 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올랐고. 맞아요. 네. 국내 주식에 상장돼 있는 반도체 종목들과 네. 우리가 이야기하는 M7 빅테크 종목들의 좀 상승폭과 그 가치 평가는 다릅니다만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전반적인 AI 관련 주들의 흐름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거시경제 학자인 한 명, 거시경제 학자 중 한 분이신 린 엘든 같은 경우도 AI 주식들의 고점 가능성을 언급을 하면서 추가 상승이 여기서 나온다면 주가적으로 네. 정당하게 굉장히 어려운 구간이다. 한마디로 밸류에이션이 올라갈 대로 올라가서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다. 그 정말 고점에 대한 시그널이 나왔다라는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한 달 동안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35% 정도의 상승을 보였고 실적도 매번 강하게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만 최근에 뭐 테슬라에서도 일론 머스크가 한국 국기를 휘날리면서 한국 반도체 전문가들 찾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구글에서도 직접적으로 AI 칩을 제조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네. AI 칩에 어떻게 보면 좀 독재자였던 엔비디아의 시대가 생각보다 빨리 올 수도 있다. 하지만 엔비디아가 무너지면 일단 다 같이 한 번은 무너질 수 있겠다라는 조정을 받을 수 관점들이 있죠.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긍정적인 실적에도 불구하고 같은 기간 대비 오히려 비트코인이 50% 가까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평가 구간에 있는
있는 암호화폐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는 평가이고요. 실제로 온체인 구조를 놓고 봤을 때는 최근에 단기 보유자들보다는 장기 보유자들이 더 많아지는 추세로 바뀌고 있습니다. 네. 한마디로 짧게 내가 이거 빨리 뭐 올해 안으로 얼마 벌고 떠나야지 했던 사람들은 이미 손실권에 다 매도를 해서 매도 압력이 많이 감소가 된 상황이고요. 네. 그렇다고 해서 공급이 계속해서 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급도 타이트한데 매도 압력이 어느 정도 끝나가고 있는 비트코인이 이 AI 과열 지속 이후에는 AI 밸류 부담 확대로 인해서 제2의 승자가 될 수 있겠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에 발표되는 AI 대표적인 엔비디아의 실적을 꼭 주목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로 인해서 기관들의 자금 ETF로 어떻게 들어오는지까지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또 여기에 세일러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추가적인 매수에 대한 암시글을 게재하면서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그래도 든든하게 버텨주네요. 네, 이미 71만 개 넘게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평균 단가가 76,000달러여서 지금 본인들이 매집하고 있는 것 대비 현재 가격이 10% 정도 더 손실권에 있는 상황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매집하면서 횟수로만 놓고 봤을 때는 벌써 99번까지 매집을 완성했다고 합니다. 네. 오늘 또 추가적으로 어느 정도의 매수를 보여줄 수 있을지 이 부분 또한 함께 챙겨보시죠. 네, 이렇게 해서 마이클 세일러가 오렌지 또 나타냈다. 비트코인을 또 살 수 있다라는 시그널까지 보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다음은 이더리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 어떤 이슈가 있을지 헤드라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 미실현 손실 확대 항복 신호인가 바닥 전존가. 지금 이더리움 미실현 손실이 확대됐다는데 지금 저희가 근데 비트코인 이슈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더리움과 리플을 조금씩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식 자세히 좀 전해주시죠. 네, 이더리움이 2,000달러 아래 정체의 구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고래들의 손익비 아래까지도 내려간 게 문제가 되는 건데 그쵸? 1,000개에서 10,000개 이더리움을 보유하고 있는 보유자들의 평균 단가 대비 현재 0.2% 하락 중이고요. 네. 그리고 10,000개에서 10만 개 대형 고래들이 보유하고 있는 단가 대비도 0.18% 내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10만 개 이상 대형으로 매집하고 있는 고래들의 평균 단가도 하회하면서 보통 이렇게 전반적으로 고래들이 미실현 손실 구간에 진입하면은 고래들이 항복할 수 있다. 고래들이 항복하면서 대규모로 매도할 수 있다라는 불안 심리가 적용이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도 중기 바닥과 현재 고래들의 손실폭이 겹쳤던 사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다만 지금까지는 대규모로 매도 신호는 없는 상황이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고래들의 좀 패턴을 지켜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짧게 비탈릭에 대한 또 이야기도 해드리자면 최근에 이 비탈릭과 이더리움을 좀 음모하는 글들이 이 트위터에서 계속해서 확산이 되고 있었습니다. 음모하는 길이요. 네, 이더리움이 레이어 2가 계속해서 증가가 되고 있지만 이 부분을 꼬집으면서 이더리움이 파편화됐다. 아예 이더리움 체인을 망하게 둬야 된다라는 음모 글들이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네. 다만 비탈릭이 이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에 나서면서 우리는 기존 체인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아주 급진적인 업그레이드를 계속해서 추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거에도 이더리움이 POW 기반에서 POS 기반으로 완전히 메인넷 체계를 바꾼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이더리움이 멈추지는 않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4번 정도는 이러한 구조적인 개편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AI 시대가 가속화된 만큼 AI를 기반으로 앞으로도 엄청난 개발력을 보여주겠다라고 자신만만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더리움은 계속해서 발전하는 체인이다라는 인식이 시장에서는 강하게 퍼지고 있는 만큼 일단 고래들의 추가적인 강력한 매도세가 나오는지 이 부분을 먼저 점검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더리움 이슈 살펴보고 있는데 훈 기자. 네. 이더리움 이거 2,000달러를 또 선을 못 지키고 무너졌습니다. 네네네. 지금 차트 흐름 어떤가요? 뭐 지금 일봉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네. 사실 이제 지난주에도 제가 이제 이 이더리움이 좀 넘어줘야 되는 구간 이제 1,980달러와 1,992달러를 좀 두 개를 제안을 해드렸어요. 이 네. 가격대를 껑충 뛰어넘고 안착을 해줘야지만 좀 더 빠르게 2,000달러 위에서 이더리움이 놀 수 있겠다 했는데 네. 정확히 하루 이제 주말 거치면서 그 가격 두 군데서 이제 바로 저항을 맞으면서 지금 좀 더 떨어졌는데 네. 오늘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 주봉 차트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주봉 차트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가격대가 현재 가격대가 무려 지금 이 고점 대비 지금 무려 60% 이상 빠져 있는 가격대예요. 그래서 이더리움이 제가 민생 지원금, 민생 리움이라도 비교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코인 시장이
이대로 그냥 끝이 나지 않는 이상은 지금 구간대도 사실상 되게 저렴한 구간은 맞거든요. 네. 그래서 물론 여기 지금 제가 이 주황색으로 2,145달러, 2,130달러를 이 월봉 종가적으로는 여기를 위에서 안착을 해주는 것이 이 시즌을 좀 더 빠르게 다시 전환시키거나 혹은 시즌 종료가 아니라 계속해서 다시 상승 추세로 전환해서 좀 더 빠르게 누구보다 빠르게 좀 더 다시 전환을 이룰 수 있는 분기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여기 밑에서 설령 되더라도 그럼 무조건 시장이 끝이냐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바라봐서는 이 투자 시장을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없고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그렇기 그쵸. 때문에 이 밑에서 설령 마무리가 된다 해도 저 훈 기자가 누굽니까? 바로 코인이 떨어지더라도 저점을 잡아서 돈을 벌게 해주는 그런 항상 맥점을 잡아드리죠. 자, 네, 그래서 긍정적으로요. 네, 그래서 이 이더리움, 비트코인 가격 비교하는 차트도 오랜만에 보여드릴 건데 네. 이 구간, 이 노란색 구간 정말 중요하다고 제가 최근에 업데이트해 드리는 구간에서 계속 이렇게 여기 위에서 이렇게 놀고 있어요. 이 차트가. 그렇네요. 네. 물론 제가 원래 잡아드린 구간은 여기 흰 색깔, 여기 위에 선과 아래 선인데 이 아래 선은 지금 아예 쳐다도 안 보고 이 최근에 업데이트를 해둔 이 노란색 선에서 계속 지금 바닥을 만들고 있단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이더리움 가격이 여기서 반등을 해도 물론 바로 반등해주면 좋겠으나 바로 반등이 이어지지 않더라도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점점 축적을 해 나가는 것이 나중에 정말 반등이 일어날 때를 대비한 그런 움직임이다, 대비 태세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네. 이더리움 일봉 차트에서 일봉 아까, 차트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두 가격대 1,980달러와 92달러 여기 두 개의 선입니다. 여기를 넘어 주어야지 이 박스대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다시 여기서 이렇게 2,000달러 위에서 놀다가 이 파란색 선에서 저항을 맞든지 아니면 뛰어넘든지 그건 모르겠지만 네. 그렇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가격 정확히 방송 다음 날에 여기 2,992달러 그리고 다음 날에는 주말에는 여기 1,980달러에서 또 저항을 맞으면서 이렇게 빠졌어요. 자, 빠지면 끝이냐?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밑에 박스대 여기 1,858달러 선 여기서 하단이 또 지금 있네요. 다시 또 이렇게 반등을 하고 있죠. 그렇기 네. 때문에 항상 이 차트라는 것은 유기적이어가지고 곧바로 꼬리 내리는 이제 곤두박질 치는 거 없고 곧바로 미친 듯이 올라가는 것 없습니다. 항상 지지와 저항이 작용을 해가지고 그쵸. 어떤 구간에서 진입하면은 이 구간에서는 이 장이 좋든 안 좋든 수익을 또 낼 수 있는 구간이 반드시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 구간도 여기 저점도 제가 또 잡아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이 저점 지금 깨지 않고 이더리움이 먼저 반등을 하고 있는데 이게 다시 떨어지더라도 이 박스대 안에서 한동안 좀 더 기간 조정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만약에 떨어진다면 그런데 지금 이 반등세로 보아서 네. 이 박스대를 만약에 이탈을 하면서 오늘 마무리가 된다면은 내일은 다시 한번 이 1,980달러 여기 위에 선을 도전해 나가는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더리움 살펴드렸는데 확실히 이런 장세 속에서는 이런 차트를 통해서 수익을 내는 게 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차트 흐름 살펴봤고요. 주요 코인 마지막 리플, XRP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살펴주시죠. 네, XRP 9억 달러 손절 폭발. 2022년 이후 최대 항복 신호다. 사실 저도 항복했습니다. 나가셨어요? 네. 드디어 우리 드디어. 전 국민의 나가라 염원이 이루어진 건가요? 너무 힘들어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오. 시청자분들의 이게 염원이었잖아요. 풍악을 울려라. 이제 오를 일만 남은 것 같은데. 이제 오를 일만 남았네요. 네, 어떤 소식이죠? 네, 근데 아쉬움이 왜냐면 우리 네. 시청자분들께서 또 댓글로 중캐 나가라 외치는 게 또 저희만의 재미였는데 그렇죠. 60일 동안 이제 하셨는데. 나가셔가지고 진짜 나갔어요. 네, 너무 어쩔 수가 힘들었어요. 없네요. 중캐 같은 분들이 굉장히 시장에 많은 거죠. 지금 그러니까 한마디로 실현을 했는데 네. 손실로 실현을 해가지고 한마디로 손절권에 결국 매도를 한 그 물량이 지난 2022년 이후 최대치다. 그러니까 그 4년 만에 최대치로 손실권에 매도한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건데 그중 한 명이네요, 그만큼 제가. 네. 시장에 약한 손들, 약한 마음들이 많았다. 우리 준호 앵커처럼. 우울합니다. 네. 네, 근데 사실 지난 2022년 이후에 리플 같은 경우는 사실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100% 넘는 상승을 보여오기는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고점이기는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추가적인 반등을 보여줬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복이 계속해서 반복이 됐었고요. 매도가 집중적으로 결국 나오게 되면서 물량 정리가
됐습니다. 다만 이런 매도세가 이제 고갈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반등에 대한 확률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어서 정말 진짜요? 준캐 나가라가 우리 모두의 승리로 이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러고 반등하면 진짜 쟤는 중반골이네요. 저는. 중반골이죠. 드디어 그 모두의 나가라 염원이 이루어진 거여서 일단 추가 손절 물량이 나오는지에 대한 여부를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지만 네. 최 기자님과 함께 차트 분석상 진짜로 반등의 지금 시기면은 준캐 나가라가 정말 우리의 소원처럼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해야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일단 차트 분석 확인하기 전에 네. 땅비님께서 64일 동안 사서 고생 잘했어요라고 하면서 2,000원 위로의 말씀과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홍 기자, 네. 제가 나간 게 잘한 건가요? 우리 모두를 위해서 희생했습니다. 희생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생각하고 있고 지금 실시간으로 비트코인도 다시 66,000달러 지금 회복했고요. 회복해서 올라가고 있고 네. 테더 도미넌스도 제가 그 앞 위에 그 빨간색 선 거기 지금 간당간당하면서 지금 다시 윗꼬리를 달고 지금 이렇게 내려오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이고 이더리움도 지금 또 반등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앞에 뭐 테더 도미넌스 그리고 뭐 비트, 이더 이 흐름 지금 다 반등하고 있고 네. XRP도 지금 살짝 지금 밑꼬리 그리면서 올라가고 있네요. 역시나 나가라 준캐 나가라 효과가 이렇게 정말 작용할지는 저도 허를 누르게 되는데 네. 자, XRP도 마저도 이 앞에 비트 이더 이 저점 갱신하는지 아니면 저점 그대로 유지한 채 올라가는 시나리오 맞물려 가지고 네. XRP 또한 지금 구간에서 밑꼬리 살짝 그리고 있지만 사실 XRP마저도 제가 이더리움과 똑같이 두 개 가격대 잡아드렸어요. 바로 여기 1.44달러랑 1.46 이 흰 색깔 두 개 선이거든요. 그래서 네. 여기를 이제 이더리움 그 1992 그 라인과 똑같이 안착을 해줬으면 좀 더 빠르게 누구보다 빠르게 좀 더 빠르게 이제 다시 이 1.5달러 박스 위로 갈 수 있었으나 여기 선에서 되려 다시 반대로 저항 제대로 두드려 맞고 지금 빠진 상황이에요. 그런데 XRP는 XRP는 앞에 비트나 이더와 다르게 이 빠진 폭이 좀 되게 적었어요. 네. 저점 갱신 할 가능성보다 오히려 이렇게 지금 밑꼬리들 이렇게 달아가면서 오늘 봉 내일 봉 이렇게 여기 어딘가에서 이제 만약에 유지가 된다면 다시 한번 1.44달러 여기 선 위에 도전하면서 이 1.5달러 박스권 안에 진입이 시도 그리고 성공만 안착만 한다면 다시 이렇게 주황색 선 상단에 1.6달러 부근인 주황색 선까지 우리가 또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자, 요 시나리오는 앞에 비트 이더 그리고 테더 도미넌스도 제가 좀 지켜줘야 될 부분들을 잘 지켜준다는 가정하에 네. 이게 시나리오가 높은 확률로 이루어질 큰 형님들이 것이고요. 잘 가야 그렇죠, 되는군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럼 반대로 빠지게 되면 우리 준캐가 지금 나갔는데 준캐에게 마지막 기회 네. 다시 준캐가 오. 탈 수 있는 기회는 여기입니다. 여기. 1.2. 네, 여기 1.2달러 구간인데요. 네. 떨어지게 되면 다시 XRP도 여기 저점 부근, 저점을 뭐 조금 뭐 이탈 갱신할 수 있겠지만 이 선 1.2달러 부근 선이 네. 다시 한번 준캐에게는 마지막 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고 여기에서 또다시 높은 확률로 우리는 이렇게 반등세가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또 트레이더라면 네. 깨지더라도 이런 데서는 도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 바로 이 구간, 현재 가격대 구간 여기서 잘 지켜준다면은 준캐에게 기회는 안 오겠지만 네. 이 구간 만약에 지금 이탈하면. 구간에서 다시 반등하더라도 잘 아셔야 되는 게 네. 여기 1.44달러, 1.46달러 여기가 반대로 지금은 또 저항대로 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여기서 저항 나오는 거 유의하시고 저항이 나온다면 다시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우리는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를 기대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구간 이제 과연 준캐가 네. 여기서도 용기를 낼 수 있는지 한번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한번 용기를 내보도록 하겠고 이렇게 저점 구간 또 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팔았다고 하니까 재물인가요? 라고 시청자분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재물이 돼서라도 이 코인 시장 올라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어서 특이점이 포착된 코인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죠. 코인 레이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2월 23일 현재 시각 업비트 기준 전일 대비 급등하고 있는 코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파민 터지는 시간이죠. 휴미디파이. 지난주에도 이 탑5 코인에 있었는데 10% 상승 중에 있고요. 플록 13.41% 상승. 랑그랑주 이름이 되게 특이한데 24.68%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좀 살펴볼 코인은 플록인데 훈 기자, 이 플록 현재 차트 상황 살펴주실 수 있을까요? 네, 플록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업비트를 바라보신 분들은 이거 뭐야? 왜냐면 플록 옆에 빨간색 위험 신호가 떴어요. 아, 그래서 그래요? 네. 이게 뭐야? 이게 플록 끝나는 거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네. 이 위험 신호를 제가 왜 위험 신호가 떴냐 봤더니 이 업비트로 무려 이 플록 물량이 다른 거래소 대비 500% 이상 업비트로 다 입금이 됐어요. 진짜요? 네, 이 말은 즉슨 두 가지가 존재해요. 네. 이 물량 다 업비트해서 그냥 팔아 제낀다. 요 시나리오가 하나 있고 하나는 뭐냐면 하나는 뭐예요? 이 코인을 시가를 또 조종하는 이 MM이라고 하는 마켓 메이커들이 있어요. 네. 예, 뭐 마켓 메이커 이름이 좋지만 한국말로 하면은 네. 그냥 시가 조작단입니다. 네, 시가 조작. 주포 네. 형님들 이런 네, 건가요? 주가 조작하는 이런 분들인데 네. 이런 집단이 있는데 네. 이런 물량이 들어와가지고 이들이 오히려 이 물량을 이제 샀다 팔았다 하면서 가격을 한번 펌핑 시킬 것이냐 이 두 가지 시나리오가 지금 양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험 시그널이 떴다 해서 물량이 무조건 거래소로 진입했다고 해서 무조건 이거 끝났다라고만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되려 이게 한번 쭉 쏟고 거기서 이제 다시 또 이제 급등과 급락을 반복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차트 이제 제가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 건데 네. 얘 같은 경우도 이게 쭉 보면은 얘는 사실상 지금 업비트에 상장하면서 쭉 여태까지는 물량이 털려 나온 차트예요. 그래서 사실 그닥 좋은 차트는 아니거든요. 네. 이 플록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 거래소에서 열심히 차트 만들어내다가 업비트 상장 딱 하면서 그다음에 물량 다 털어내고 쭉 하락을 했단 말이에요. 완전 네, 설거지 당했네. 그래서 네. 이 코인이 이 여태까지 하락을 한 것에 대해서 추세 전환을 하려면 여기 상단에 215원과 250원을 한번 도달하고 나서 여기서 안착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이 추세가 바뀌어서 다시 이제 상승을 볼 수 있겠는데 네. 여기까지 이제 어떻게 이 지금 갑자기 많이 들어온 이 플록의 물량들이 과연 어떠한 차트를 그려낼지는 정말 저도 이제 지켜봐야 될 거예요. 그런데 네. 이 안에서 지금 이 250원, 여기 215원 이 라인 밑에서는 이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면서 정말 지저분한 지그재그형 횡보를 또 연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 그래서 이 코인 같은 경우는 급등과 급락을 반복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빨간색 캔들이 많이 나왔을 때는 사지 마시고 만약에 음봉이 촥 다시 꽂혔다. 그러면 또 다른 새로운 저점을 만들기 때문에 이때는 손익비가 좋으니까 조금 한번 담아 보셔도 좋다. 그러면 이거를 쭉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네. 다시 급등 나오면 그때 또 정리하고 이런 식으로 조심히 접근해 보실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게 펌핑 코인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위험성은 그렇죠. 수반을 하고 있네요. 그렇죠. 이 물량이 제가 앞서 말씀드린 네. 그냥 물량 털러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물량이 다 털릴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장난질에 조심하셔라. 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플록 한번 차트 분석까지 살펴봤고요. 코인 레이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마오 시청하면서 궁금한 코인 문의해 주시면 이 코인 백서에서 저희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니까 영상 댓글이나 방송 중 실시간 중에 궁금하신 코인 많이 지금도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코인 무엇일지 화면으로 보시죠. 빠밤, 수이코인입니다. 수이코인. 현재 수이코인인데 수이코인 어떤 코인이고 또 주목할 만한 이슈가 있었을까요? 네, 수위도 사실 이더리움 솔라나처럼 자체 메인넷을 기반으로 열심히 확장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체인입니다. 레이어 1 맞습니다. 네. 수위 같은 경우도 좀 중국종 자본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만 이더리움 솔라나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정도로 몸짓을 좀 키워가고 있는 대표적인 탑50 안에 들어가는 메인넷이고요. 네. 최근에 있었던 이제 주요 소식은 수위가 드디어 ETF, 현물 ETF가 출시가 됐습니다. 심지어 그레이스케일과 카나리 캐피털 두 곳에서 함께 현물 ETF 출시를 해줬고요. 네. ETF가 단순히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스테이킹형 ETF 나오는 게 호재다라고 거의 몇 달 동안 계속해서 좀 아우성이 있었던 것처럼 네. 수위는 아예 출발부터 스테이킹 7%가 포함되어 있는 ETF가 어허. 출시가 되면서 시장에
시장에서는 큰 기대감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다만 실제 가격만 놓고 봤을 때는 최근 한 달 동안 30%가 넘는 좀 가격 하락이 있었고 뭐 사실 수입안의 문제는 아니고 시장 전반적인 약세가 있었다라는 게 가장 컸겠죠. 첫날 거래 규모를 놓고 봤을 때 사실 뭐 비트코인과 당연히 비교할 부분은 아닙니다만 네. 비트코인은 현물 ETF 출시 당일에 수십억 달러가 유입됐었던 것과는 다르게 네. 일단 수이 같은 경우는 그레이스케일 쪽에서 하루 거래 대금이 22만 달러 정도 그리고 카나리 캐피탈은 3만 달러 규모에 그치면서 사실상 좀 저조한 숫자가 그럼요. 찍혔습니다. 네, 완전 관심 바뀌었네요. 네, 그래서 뭐 아. 비트코인이랑은 당연히 비교할 대상은 아니지만 네. 그래도 이게 의미적으로 갖는 게 알트코인의 ETF가 본격적으로 확장이 되고 있다라는 신호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스테이킹 수익 구조를 도입해서 애초에 출시를 한 부분 또한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크게 높여가고 있습니다. 네. 다만 앞으로는 이 수위를 중심으로 장기적인 자금 유입이 계속해서 들어올지에 대한 여부를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총 예치 자산 TVL 자체가 얼마나 빨리 회복되는지가 수위 자체에 대한 펀더멘트를 개선할 수 있는 주요 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수위 최근 이슈까지 살펴봤는데 훈 기자, 네. 수위 차트 흐름은 어떻습니까? 차트 흐름 매우 좋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신규 진입하기에는 매우 손익비가 좋은 구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많이 떨어졌네요. 네. 그래서 이 수위도 알트코인인데 이 코인은 그나마 좀 근본 한마디로 좀 스토리가 앞서 우리 우리 쭈 대표가 이제 네. 브리핑한 것처럼 그래도 내용이 좀 탄탄하고 그리고 이 코인 같은 경우는 그래도 시가총액 상위권에 좀 속합니다. 네. 그래서 이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제가 또 보여드리는 차트가 있었죠. 아더즈라고 이제 상위 시가총액 상위 10개 제외한 나머지 시가총액들을 이제 차트화 시킨 건데 이 차트 이렇게 빨리 지금 이 노란색 선 안으로 올라와 줘야 되는데 네. 오늘도 이렇게 밑꼬리 달고 올라오고 있고 이 차트의 도미넌스도 역시 지금 이 노란색 선을 좀 뛰어 넘어야 줘야 되는데 이 구간에서 최근에 저항을 받았으나 다시 지금 이 노란색 선을 도전하려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금 이 노란색 선 위에서는 알트코인들이 미니 불장을 연출할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이 수익 코인 차트에서는 이 주봉 차트인데 이렇게 좀 고점 대비 또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졌는데 이 코인 같은 경우는 이 구간 지금 거의 저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구간대가 오히려 손익비가 좋아요. 그래서 이 구간대에서는 앞서 보여드린 아더즈 차트 착안해가지고 또 지금 앞에 더 비트코인, 이더리움 다 반등 시나리오 네. 착안해가지고 지금 구간은 손익비가 좋은 구간이다. 자, 그렇다면은 일단 오르더라도 그냥 오르는 게 절대 아니라고 했죠. 저항을 구간. 당연히 맞을 거잖아요. 네. 저항, 이 업비트 차트이기 때문에 첫 번째 1,871원. 자, 두 번째 2,174원. 네. 이 두 라인에서는 높은 확률로 저항을 맞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저항을 맞더라도 지지고 복구하면서 다시 이 2,174원을 안착을 했다. 자, 그럴 때는 네. 위에 상단에 3,366원 여기를 또 한번 저항대로 기대해 보시고 그리고 저항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이 구간대는 한번 시간이 걸리더라도 갈 수 있겠다. 그러나 이 차트가 주봉 차트이기 때문에 여러분 당장 내일, 모레 이런 식으로 보지 마시고 좀 더 여유롭게 중장기적으로. 보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중요한 가격대 1,871원, 2,174원 네. 여기 위를 안착하면은 3,366원에서는 또다시 저항대가 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수익 코인까지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오를 듯 오르지 않는 시장 분위기에 지친 분들 많으실 텐데요. 계속 안 좋은 소식만 전해드리는 것 같아서 저희가 다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다만 시즌 종료가 아닙니다. 우리 언젠가 지금의 이 국장처럼 올라간다 해제 할 수 있는 순간이 오지 않을까요? 그때까지 객관적이고 빠른 정보와 함께 시청자분들이 잠시라도 미소 지을 수 있는 방송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